자, 이렇게 모델이 나눴어요. 자, 이제는 모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쵸? 자, 기능 개선은 정말 좋아졌습니다. 속도는 엄청 빨라졌고요. 글쓰기는 거의 클로드 정도 수준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더군다나 GPT-5 가장 최신 모델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이미 만들어진 챗봇도 GPT-5 모델이 업데이트됐기 때문에 이 모델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대단하죠? 아나부님, 챗GPT가 이번에 GPT-5로 업데이트 됐는데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아, 네, 맞아요. 이번에 GPT-5로 업데이트 됐죠? 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먼저 일단은 GPT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GPT는 GPT-4에서 5로 엄청난 업데이트가 일어났어요. 네, 엄청납니다. 물론 기능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GPT-4가 되게 편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왜? GPT-4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모델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내가 창의적인 글쓰기, 카피라이팅, 마케팅 문구, 시를 쓰고 싶어. 그럼 GPT 4.5를 딱 선택해 놓고 쓰고, 나는 프로그램 코딩을 하고 싶어. 그러면 GPT 모델 중에서 5 시리즈에서 뭐 O4 미니 하이 이렇게 놓고 썼고요. 나는 썸네일을 만들면서 블로그 글을 쓰고 싶어. 이러면은 GPT-4 옴니, 가장 대표적인 모델인 GPT-4 옴니 모델로 썼어요. 그 밖에도 GPT-4는 모델이 되게 많죠. 근데 GPT-5로 업데이트되고 나서는 이런 모델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GPT-4 옴니로 되게 잘 쓰시던 분들, 다양하게 모델 쓰시던 분들이 어려움이 생긴 거야. 그래서 불만이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되게 항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GPT-5가 모델 하나로 라우터가 사용자의 질문, 명령에 따라서 가장 최적의 모델들을 매칭해 줬는데, 사실 이 라우터도 사람의 진짜 의도를 100% 파악하기는 어려워서 질문했었을 때 이상하게 나와. 막 말이 짧게 나오기도 하고, 질문했는데 어떤 거는 그냥 이야기로 잘 풀어주면 좋겠는데 막 분석을 하고 있어. 이런 엉뚱한 상황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이 많았죠. 아, 5 이게 무슨 뭐 기능이 개선이고 업데이트야. 예전이 훨씬 낫네. 이런 문제가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결론, 지금은 GPT-5가 또 여러 개의 모델로 나뉩니다. GPT-5 오토, 그리고 GPT-5 Thinking 모드, 그리고 GPT-5 Thinking 미니 모드, 그리고 GPT-5 Fast. 자, 이렇게 모델이 나눴어요. 자, 이제는 모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쵸? 그래도 예전 GPT 모델에 익숙한 분들은 아직도 어색할 수 있지만, 자, 기능 개선은 정말 좋아졌습니다. 속도는 엄청 빨라졌고요. 글쓰기는 거의 클로드 정도 수준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테스트해본 결과, 여러분들이 또 유튜브라든지 저 영상 말고도 찾아보시면 많이 여러분들이 정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블로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2023년 1월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블로그 챗GPT 수익화를 쭉 해왔어요. 아마 챗GPT 챗봇이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서 블로그를 접목한 사람은 제가 최초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블로그 강사님들도 이건 다 인정해요. 왜? 2022년 12월, 11월부터 했으니까. 네. 그리고 2023년 1월에 이미 런칭을 해버렸으니까요. 엄청 빨랐죠. 그래서 2023년 4월에 제 자체 클래스에 런칭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는 GPT-5에서 이제 프롬프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어떤 프롬프트를 만들어요? 내가 쓴 블로그 글이 검색 엔진이 좋아해서 누군가가 어떤 키워드로 검색했었을 때, 뭐 민생지원금, 2차 이런 걸로 검색했었을 때 내 블로그 글이 노출되려면 제목을 잘 써야 되잖아요. 제목을 잘 쓰려면 뭘 잘해야 되죠? 네, 제목에 넣을 키워드들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키워드를 선택한다는 건 뭐죠? 뭐 메인 키워드, 예를 들면 2025년 민생지원금, 이게 메인 키워드일 수 있고, 혹은 2025년 민생지원금 2차, 이게 메인 키워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25년 민생지원금 2차 신청 방법, 뭐 지급 시기, 혹은 상위 10% 기준, 이렇게 되면 내용이 길어지죠? 서브 키워드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제목에 약간 훈킹을 넣어서 이러면 못 받아요 민생지원금 2차 지급 금액, 뭐 이런 식으로 블로그 글의 제목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블로그 초보자는요, 블로그 제목이라든지 또 블로그 제목 이후에 본문 글을 쓸 때 앞에 요약글, 그리고 요약글 이후에 목차별 각 챕터별 설명들을 다 구성해 나가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만 오래 걸리면 괜찮은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뭘 써야 될지 모를 때 바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롬프트가 우리 블로그 글을 써주는데, 자, 프롬프트를 만들어 놓고 이제 뭘 할까요? 프롬프트만으로만 부족하니까 챗봇, GPT스라고 해요. 챗GPT에서는 챗봇을 만들어서 그 챗봇에 우리가 블로그 쓸 때 필요한 내용들을 다 담아놔요. 뭐 예를 들면 SEO라고 하거든요. 검색엔진 최적화를, 네, 검색엔진 최적화될 수 있는 블로그 글을 쓸 수 있는 챗봇을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이 블로그 글을 쓸 때 GPT-5에서 여러분들이 블로그 프롬프트를 만들잖아요. SEO라고 합니다. SEO는 검색엔진 최적화인데요. 우리가 SEO를 설계하는 게 초보자님들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챗GPT를 통해서 이 SEO를 공부해 나갈 수도 있는데 워낙 광범위한 내용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내용들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또 실제로 구글 검색 엔진이나 네이버 검색 엔진이나 다음 검색 엔진에 정확하게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SEO가 이렇게 챗봇 GPT스에 잘 탑재되고 그리고 각 검색 엔진의 알고리즘까지도 파악이 되면서 가장 최적의 프로그램들과 연동을 되죠.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연동된다는 거라기보다 좀 정확히 얘기하면은 API라고 해서 무엇인가 필요한 기능들을 챗봇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갖추어준 챗봇을 기반으로 블로그 글을 쓰면 2시간, 3시간 걸릴 게 정말 10분, 20분 정도면 쓰거든요. 챗GPT로 블로그 글을 뭐 1분 만에, 3분 만에 쓴다는 건 다 말도 안 되는 거죠. 1분, 3분 만에 어떻게 써요? 글 써주는 데만 1분이 걸리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는. 지금은 심층 리서치 기능까지 있어서 심층 리서치로 쓴 블로그 글을 받으려면은 보통 5분, 10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뭐 생성한다든지 블로그를 할 다양한 환경을 세팅해 놓으면 더 효율적이겠죠. 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챗GPT를 통해서 블로그를 잘 쓸 수 있는 방법, GPT-5로 업데이트 됐다고 했잖아요. 자, GPT-5로 업데이트 되어서 우리가 블로그 할 때 더 기가 막히게 좋아진 게 있죠. 자, 무엇일까요? 일단 속도가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글 쓰는 능력이 더욱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글을 분석해서 우리의 질의에 맞게 상당히 세분화된 분류법으로 또 제공해 줍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질의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뭐 인터넷에 그리고 또 유튜브에 GPT-5의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굳이 이 시간에 반복해서 이야기해 드리기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블로그를 하기 위한 프롬프트를 공부하시고요. 프롬프트를 공부해서 익숙해지시면 나만의 챗봇을 만들어 보세요. 나만의 챗봇이라는 건 뭐냐면 맞춤형 GPT라고 하는데요. 이걸 GPT-S라고 부르고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다 만들어 보시는 그러한 역량이 되셔야 됩니다. 불과 6개월, 1년 전까지만 해도 챗봇을 만든다는 거가 나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되게 의문이 드는 거였지만 이제는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챗봇 만드는 과정들을 기본적으로 만드는 것들 아마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블로그용 챗봇을 만드는 과정은 또 아나부도 여러분들에게 틈틈이 이야기를 드리긴 했어요. 뭐 물론 이제 블로그 전용 SEO가 설계되고 검색 엔진별 알고리즘을 정확히 분석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블로그 전용 챗봇 GPT가 되겠죠. 이거를 활용하는 것들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저의 클래스에 있기도 해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클래스를 좀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블로그 역량도 향상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챗GPT로 블로그를 할 때 정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GPT-5로 업데이트 됐잖아요. 이제 우리 블로그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 된 거예요. 그쵸? 자, GPT-5로 업데이트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블로그 전용 프롬프트, 즉 블로그만 하는 그런 프롬프트를 만들 수가 있게 됐는데 더군다나 GPT-5 가장 최신 모델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이미 만들어진 챗봇도 GPT-5 모델이 업데이트 됐기 때문에 이 모델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이미 챗봇을 잘 만드신 분들도 편집 모드에서 GPT-5로 만들어서 그 기능을 더 개선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GPT-5로 업데이트 된 게 블로그 수익화를 위한 블로거들에게 왜 좋은 소식인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앞에 제가 GPT-4와 GPT-5의 이 모델별 선택 방법이 어떻게 바뀌었고 또 GPT-5는 또 다시 어떻게 모델이 나뉘어졌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GPT-5로 블로그를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쵸? 자, GPT-5의 특징 뭐였죠? 글을 잘 써준다. 훨씬 전문적으로 써주기도 하지만 훨씬 창의적으로 써주기도 한다. 그리고 독창적이고 또 차별화된 글 쓰는 게 4보다 많이 개선됐다. 자,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거는 5가 4보다 기능이 나빠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델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제 우리의 의도와 맞지 않게 모델이 선택되었던 이유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GPT-5도 모델이 그래서 나뉘어졌어요. 그리고 나부터가 다시 한번 우리의 질의를 평가하고 분석해서 가장 최적의 모델로 연결해 주고요. 지금은 정말 많이 개선돼서 GPT-5가 가지고 있는 그 향상된 기능들을 이제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GPT-5를 통해서 프롬프트 설계를 잘하면 되겠죠. 우리가 흔히 많이 적겠던 어떤 업무를 부여하죠. 즉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이걸 역할 부여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당신은 SEO 블로그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벌써 17년의 경력이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건 여러분들 이해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제가 정부 복지 지원 관련 블로그 글을 쓰려고 하는데 이 블로그 글은 검색엔진 최적화의 SEO 블로그 글이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네이버 블로그로 글을 쓰려고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의 알고리즘인 C랭크 알고리즘, 다이아로직 플러스 알고리즘, 스마트 블록 알고리즘, 에어 서치 알고리즘에 대해서 분석한 후 제 글에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저의 글을 3,000자 이상의 SEO 블로그 글로 써주세요.
블로그 글을 쓸 때에는 편안한 어조와 친근한 어조의 스타일로 써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 글의 예시는 아래와 같아요 라고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썼던 글 중에서 가장 잘 쓴 글을 그 밑에 이렇게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챗GPT는 여러분들이 쓴 블로그 글을 참고를 해서 더군다나 네이버 블로그 알고리즘까지 분석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글을 써주게 되겠죠. 하지만 이건 아주 기본적인 프롬프트를 얘기 드린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챗GPT가 알고 있는 SEO에 대한 개념과 또 실제로 검색엔진 최적화될 수 있는, 즉 검색엔진 상당 노출될 수 있는 그러한 SEO 설계 방법,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면 네이버 블로그의 알고리즘, 그리고 다음 블로그면 다음 블로그의 알고리즘, 구글이면 구글 블로그의 알고리즘에 대한 해석과 분석까지 프롬프트에 이미 다 담아놓고, 자, 담아놓는 거는 여러분들의 좌측에 프로젝트라는 기능을 써서 여기에 블로그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다 넣어두세요. 그러면 챗GPT는 내가 이전에 했던 얘기는 다 안 해도 돼. 왜? 이미 내가 1번 대화에서 뭐 알고리즘 관련된 얘기를 했어. 2번 대화에서 SEO 설계에 대한 얘기를 했어. 3번 대화에서 블로그 글을 막 썼어. 그럼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들을 특정 대화에 다 첨부를 해놓고 대화를 하면은 챗GPT가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는 그 대화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조금만 공부하면 하실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저의 클래스 중에서는 이렇게 좀 고급화된 SEO 설계, 그리고 알고리즘의 분석, 그리고 전문적인 블로그 고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다 세팅을 해놓은 그러한 세팅을 하는 과정을 함께 준비하는 클래스도 있긴 있어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8월 27일 날 무료 특강에서 자, 이제 GPT-5로 변화된 최신 동향이 적용된 챗GPT 블로그 수익화는 어떻게 만들어갈까 궁금하시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이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에는 그런 기능이 있어. 그럼 이게 프로젝트를 하다가 좀 불편함이 생겨요. 뭐냐면 이제는 그냥 내가 질문 한마디만 던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고 싶어. 뭐 예를 들면 그냥 2차 민생지원금 딱 치면은 알아서 글들이 써지는 거죠. 어떻게 써져요? 2차 민생지원금에 대한 검색 의도를 다 분석해요. 2차 민생지원금은 누가 왜 검색했지? 무슨 목적으로 검색했지? 누군가는 정보를 위해서, 누군가는 이 금액에 대한 내용을 위해서, 누군가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게 다양한 검색 의도를 분석합니다. 검색 의도를 분석한 후에 여기에 맞는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들을 쫙 출력을 하는데 그냥 뭐 대충 출력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중에 있는 챗봇들은 이런 키워드들, 이런 내용들이 그럴싸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로 나에게 맞거나 그리고 최적화된 정보들이 아닙니다. 그냥 보여지기만 그래요. 근데 이렇게 설계가 잘 되면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메인 키워드와 그리고 여기에 접목하면 좋을 서브 키워드인데 이걸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조합해서 제목을 만들어 주고요. 제목도 또 실질적으로 관심을 끄거나 클릭베이트한 요소에 지침이 있기 때문에 또 후킹 문구가 들어가면서도 메인 서브 키워드가 다 들어간 그러한 제목이 형성되고요. 이 제목 형성된 것들도 제목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예를 들면 세팅을 5개 있으면 5개. 그 추가로 할수록 이제 제목들의 퀄리티는 좀 떨어져요. 그래서 너무 많은 추천을 받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개 미만 정도가 가장 좋고요. 그래서 10개 미만의 추천을 받고 그걸 가지고 먼저 제목을 구성하고 자, 그럼 추천된 것과 내가 쓰고 싶은 것과 여러분들이 조금 변경 수정해 가면서 제목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목을 완성한 후에는 뭘 하죠? 그죠? 요약글을 쓰죠. 이 요약글이 되게 중요합니다. 검색 엔진이 어떤 컨텐츠를 분석할 때 제목과 요약글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서는 메타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분석하는데요. 이 요약글이 또 그거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메타 디스크립션이 없었을 때에는 우리가 그냥 본문 안에 있던 요약글을 가져가기도 하거든요. 분석해서 이 컨텐츠 괜찮네? 키워드들이 사람들의 검색 의도와 합당하네? 이러면서 우리는 검색 엔진 친화적인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요약글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목차도 이 목차 구성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키워드들이 적절하게 다 배치가 돼요. 그런 순서대로 검색 엔진 친화적인 글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글이 상단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블로그 상태와 지수와 컨디션이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상승해 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블로그의 경쟁 강도가 아주 파워급 블로그가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면 뭐 2025년 정부 지원금 딱 하면은 파워급 블로그들 이미 그 블로그 경쟁도가 상당히 안정화돼서 그냥 2025년 정부 지원금 딱 요것만 제목으로 해도 상위 랭킹 되는 블로그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블로그를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의 서브 키워드들이 중요합니다. 2025년 정부 지원금인데 여기서 창업 지원금일 수도 있잖아요. 2025년 정부 지원 예비 창업 지원금 횟수 예비 창업 지원금 총 금액 뭐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정할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는 이렇게 목차까지도 우리는 SEO와 관련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본문글을 씁니다.
자, 이 본문글도 각 키워드가 본문에 적절하게 우리가 명령한 프롬프트대로 최대한 그 프롬프트대로 지켜줄 수 있게끔 들어가고요. 보통은 챗GPT가 명령대로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팁이 있고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 팁과 노하우는 제가 특별히 무료 특강에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8월 27일에 있는 거. 그때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팁과 노하우는 프롬프트를 잘 쓰고 또 프롬프트별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데요. 또 여기 팁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거를 추가해주면 좀 더 챗GPT는 중요한 우리의 명령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크거든요, 이 역할이. 그럼 본문도 우리 챗GPT가 2000자 내외로 써준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프롬프트를 잘 짜면 본문 글이 길어질 것 같으면 자기가 알아서 계속을 통하여, 즉 당신이 계속을 써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어서 그 블로그 글을 계속 연장해 줄게요 라고 하고, 보통 그렇게 글을 쓰면요 5000자 내외까지도 쓸 수 있어요. 물론 심층 리서치로 쓰면 10,000자 그 이상도 될 수는 있죠. 근데 우리가 블로그 글을 쓸 때 진짜 마음 먹고 수익화 글로, 정보성 글로 10,000자 이상씩 쓰기 전에는 보통은 한 2000자, 3000자를 많이 쓰시죠. 적게 쓰면 1000자, 1500자도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한 3500자 정도가 저는 가장 적합한 글자 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렇게 SEO 블로그 글을 3000자에서 5000자 사이로 아무 문제 없이 써준다는 거죠. 더군다나 블로그 글의 어조는 바꾸는 건 이제 어렵지가 않잖아요. 이제는 거의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 성격마다 뭐 네이버 블로그건, 트위스토리 블로그건, 워드프레스건, 정부 복지 지원 정책인지, 혹은 IT 제품 설명인지, 카페 맛집 글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우리가 챗봇을 각 분류별로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분류별 챗봇을 다 만들어 놓으면 블로그 글 쓸 때 각 챗봇에 맞게 주제를 넣으면 각 그 주제에 맞는 블로그 글의 성향과 뉘앙스와 어조와 스타일로 쓸 수 있겠죠. 정부 지원 복지 쪽을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뭐 카페 글을 쓰고 IT 제품 정보 글을 쓰고 이러면 뭔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챗GPT, GPT스의 챗봇이 중요한 겁니다. 나만의 맞춤형 GPT. 그걸 GPT스 이렇게 있습니다. GPT스 아니에요. 보통 뭐 GPT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GPT는 아닙니다. 그건 GPT를 만드는 사람들인가요? 그게 아니라 공식은 GPT스 이렇게 읽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전반적으로 GPT-5로 되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이제는 챗GPT, 즉 챗GPT를 통해서 나만의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어렵지 않게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물론 이제 이 챗GPT를 만들어서 블로그 수익화를 아주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방법도 제가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새롭게 강의를 런칭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강의 런칭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가 필요로 하다 그러면 또 아나부 정보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틈틈이 또 여러분들에게 챗GPT 블로그 수익과 관련된 정보를 이제는 좀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의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답글도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챗GPT를 통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수익화, 물론 블로그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수익화의 발걸음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아나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